안녕하십니까. 보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좀 되는데 이거를 해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용법이 4개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실제로 쓰고 있는 그 원어민 입장에서 봐갖군 이런 용법을 분류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는 거는 뭐 문법적인 거 우리나라 말도 뭐 갔었다 그러면 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함이 다는 종결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갔었다 그러면 가짜 듣는 순간 뭐 진짜 다른 뭐 동작을 해갖고 이쪽에서 저쪽 공간으로 옮겼구나 그라는 의미. 엇은 지금이 아니구나 과거에 했구나. 다는 그 행동이 끝났구나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해 PP를 뭐 그 4가지 용법이 아니라 말을 하거나 이제 그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식 사고를 해서 어, 읽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서술어의 시제에 이제 보시죠. 이제 서술어의 시제는 그 완료 시제예요. 오늘은 제가 이어 서술어 얘기했죠. 이어 동사 얘기하면서 제가 그 앞에 강의한 거가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화질이 안 좋은 거만 보셔도 그냥 읽고 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그 전치사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지금 우리가 글을 읽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보면 다른 이어 서술어는 행위를 연결하는 서술어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결이 무슨 말이고 서술어가 무슨 말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행위를 그러면 를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적이기의 그 전 단계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위를 연결하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르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목적격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르이 뭐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목적어의 행위를 목적어로 놓고 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을까요? 하지만 알아듣죠. 읽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단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법적인 거는 그걸 알면 당연히 알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른 이어 서술어는 행위를 연결하는 서술어다. 이게 뭐냐면 이어 서술어에 뭐가 있었죠? 준동사 3개. 그러니까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게 to가 있었고 ing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유사하게 정형화된 게 전치사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2개를 연결하는 거는 그 행위를 연결하는 서술어인데 이 현재 완료는 뭐냐면 시간 범위를 설정하는 서술어예요. 또 이러죠. 이게 또 뭔 소리야. 자,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했던 행위 그거는 뒤에 나오는 동사예요. 동사의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그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행위를 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시작점이 발음 나는 그 시점이에요. 사실은 끝점이죠. 그건 또 뭔 소리예요? 거기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have pp죠. 완료죠. 완료라는 건 뭐예요? 그 동작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have라는 그 동사를 하는 그 시점에서요. have는 지금 하잖아요. 라는 그 완료를 표시하는 나 드라는 그 점, 그 사이에서 동사의 의미. 만약에 study면은 그 study가 have라는 지금 시점과 라는 시작된 그 시점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의 본질은 과거의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다라고 한국에선 그렇게 가르쳐요. 그쵸? 근데 이제 일단 보세요. 시간의 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었다라는 것인데 그 시간의 폭보다 줄이려면 그냥 과거를 쓰면 되지 완료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도형상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과거는 점이고요. 그 완료는 선분이거나 한쪽이 이렇게 막 한쪽이 선분인 화살표예요.
자, 그래서 원어민은 과거를 특정 시점으로 인식하는데 과거의 일정 시점, 보통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행위 시간의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이 뭐다? 그게 현재 완료예요. 자, 밑에 보시면 have 하려면요. have는 제가 뭐라 그랬죠? have는 제가 어부 같은 걸 설명하면서 비슷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드렸었을 거예요. have는 뭐냐면 물리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물건을 쥐고 있거나 내가 뭐 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컵을 갖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뭐냐면 머릿속에다 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고. have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have를 어원적으로 찾아보면 경험이라고 나와요. experience. 그게 뭐냐면 경험을 해야 뭘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험을 해야 머릿속에 어떤 지식도 갖고 내가 어디 뭐 프랑스에 놀러 갔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갖는 거잖아요. 그쵸? 추억을 갖는 거잖아요. 그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을 해서 내가 가서 뭐 노가다를 하거나 아니면 통역 일을 하거나 아니면 번역 일을 해갖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경험을 해서 돈을 얻는 행위잖아요. 해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해부는 또 밥 먹다 뜻도 어때요? 수저로 막 푸겠죠. 퍼갖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have 뜻을 일단 여러 가지로 그 have가 그냥 가지고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지식도 가질 수 있고 그건 뭐예요? 다 경험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have란 단어는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have 용법을 보면 되게 많이 있잖아요. have 뭐 어쩌 먹다, 뭐 가지다, 뭐 생각해내다 별거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거나 습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 단계별로 어떤 그 단어와 연결되면서 그 제가 지금 경험해서 어떤 거를 가지기까지 그 사이에 적정선에 맞는 단어와 연결이 돼서 그 별도의 그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have 하려면 그 전에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경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행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에는요, 일시적 행위와 계속적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시적 행위도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행위가 있고 또 일시적 행위든 계속적 행위든 끝나는 행위가 있어요. 또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원인 행위를 통해서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가다를 뛰거나 아니면 통역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또는 학원에 가서 막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막 했어요. 근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결과용법에 못 쓰죠. 경험밖에 없잖아요.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막 해서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해줬는데 학원 간 경험만 있고 보통 학원에 가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 가갖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완료 시제에서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쵸? 경험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자, 영미에서는 원래는 일시적 일회성 동사인 경험과 결과만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학원을 갔는데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아요. 그쵸?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열심히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았다 그러면 그게 결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없어요. 경험이겠죠. 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자, 여기서 일시적 일회성 동사인 경험과 결과만 있었다 해요. 자, 구별 방법은 반복 가능성이 없다. 즉 have와 t라는 완료 있죠. 그 사이에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일시적, 일회성, 반복 가능 행위 표시 동사를 했다와 또 하나 have와 t 사이에 어떤 경험, 일시적, 일회성, 반복 불가능해요. 잘 보세요. 위에 것 경험은요, 일시적, 일회성, 그러니까 일시적 동사, 일회성 동사, 그 다음에 반복 행위 가능 동사예요. 그거는요, 경험이 되고요. 그 기간 사이에
제가 아까 t는 뭐라고 그랬죠? 보통은 태어나서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한 게 그 사이에 있는 동사, 그거를 경험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으로 툭 끝나는 건 끝나는 거고, 그 경험을 한 행위 때문에 어떤 다른 일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반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떤 결과, 상태 강조를 할 때, 근데 그 상태는 어때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당연한 그런 그 사회적으로 상식선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게 또 있죠. 여기 보면은 뭐냐면 유리창이 깨졌대요. 유리창이 깨졌다라고 그러면서 여기 용법을 뭐라고 하냐면 결과라고 얘기해요. 유리창이 깨졌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그럼 현재 시제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냐면 유리창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have라는 것 자체가 그 결과까지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창이 have와 broken이란 끈, en이라는 그 사이에서 break 됐다는 그거에 대한 그 동작이 있었다고 어떤 사람한테도 다 얘기하더라도 아 깨졌구나 그러면 깨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뒤엔 당연히 그 뒤에는 지금은 창문이 깨져서 구멍이 나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일시적 일회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뒤에 또 계속적인 뜻을 나타내는 쪽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계속적 동사도 쓸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아, 그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간 사이에요. 어떤 경험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만 계속되고 결과 발생 안 하면 계속이고요. 어떤 경험, 일회성, 반복 불가하여 그는 그 행위로 동작으로만 종료되는 행위의 경우는 완료로 표시한다예요. 동작 행위의 끝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완료랑 뭐 결과랑 어떻게 구별해요? 막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보세요. 자, 이 용법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연속되는 시간 범위 설정 have와 사이 안에서 여러 형태의 구체적 행위 종류 아까 제가 그랬죠? 일시적, 계속적 동사 그 다음에 반복될 수 있느냐 반복 불가능하냐 그걸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재 완료용법을 설정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 시제를 다 표현해 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동사 자체의 특성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상황으로 판단하거나 앞뒤 문맥으로 아니 문맥이라기보다는 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알아내라는 얘기죠. 또는 뭐예요? 쓰인 부사의 의미로 판단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판단할 땐 그래요. 시험 볼 때는 남이 써놓은 문장이니까. 근데 본인이 말할 때는 어때요? 내가 이 동사에 어울리는 부사를 써야 되는 거지. 써져 있는 부사를 보고서 동사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자, 이 밑에 보세요. 자, have 동사 ed 형태로 그냥 ed 형태로 썼어요. 왜냐면 뭐 to도 있고 do도 있고 아예 불규칙 변화도 많지만 그걸 다 한꺼번에 하긴 힘드니까 일단 기본형이에요. have ed예요. 자, 그러면 have는 현재 시제고요. ed는 뭘까요? 보통은 이 주어가 태어난 시점일 거예요. 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이 동사의 의미를 가진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have와 ed는요. 시간 설정 서술어예요. 여긴 완료 시점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시작 시점일 거고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가 그냥 동작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 동작의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동작의 결과로 하는 것 자체를 써줄 필요 없죠.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예요. 자, ed 시점은 보통은 태어난 시점이나 완료 용법상 출발점이나 기간을 표시할 때는 그 시점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은 이 기간 동안이요.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요 동사예요. 인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회성, 반복성 행위로 하면 경험이 되고요. 그 행위의 효과가 별도의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는 결과고요. 계속적 동작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거는 계속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건 완료용법 자체가 아니라 완료라는 시제는 있어요. 근데 완료용법이라는 건 사실 영어에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막 찢어놨는데 결과 용법 보세요. He has gone 해버렸는데 그 하나밖에 더 있어요? 황당한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동사 자체의 특성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사 자체에 그러니까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 동사들 그 다음에 반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는 부사가 그냥 쓰인 건데 우리는 이 자체 그 완료용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장을 보고 나서 부사를 보고 그 용법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동사의 특성을 보고선 용법을 판단하고 그 동사의 특성을 보고 용법이 판단하기 힘들면 부사를 봐야 되는 거지. 부사를 보고선 용법을 판단하면 안 되고 용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특성에 맞는 부사가 쓰일 수밖에 없는데 시험 볼 때 그 부사를 보고 용법을 알아내는 꼼수는 시험용어로는 통해요. 하지만 보고선 부사를 보고 이게 무슨 용법인가 알아내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내가 장문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동사를 보고 이 동사에 맞는 부사를 스스로 써야 된다고요. 그쵸? 자, 용법을 완료, 경험, 결과, 뭐 계속으로 나누는 것도 전 웃기다고 봐요. 그냥 동사의 종류에 따르는 걸로 보면 당연한 결과. 중요한 건 뭐냐면요. have와 사이에 어떤 행위를 했다예요.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그 동사의 종류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서 그냥 경험이 되기도 하고 그 동사가 결과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쵸? 동사 특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까처럼요. 유리창이 깨졌는데 지금은 유리창이 구멍이 뻥 난 상태다라고 시제를 두 개 써줘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로 합쳐진 게 뭐라고요? have pp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동사 자체의 의미의 길이에요. 경험, 행위는 표시돼요. 계속 없죠. 결과도 없어요. 표시 없어요. 자, 계속은 어때요? 행위 표시돼요. 계속 되나요? 네, 되죠. 완료는 어때요? 행위 표시돼요. 계속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단 뭐냐면 이 완료는요. 원인 행위를 표시해주지 않아요. 결과, 끝난 동작만 표시해요. 만약 아, 이 사람이 지금 왔다라고 했을 때 come을 쓰잖아요. He has come. 그쵸? 그러면 왔다라는 뜻은 뭐예요? 저쪽에서 출발했다는 뜻이죠. 출발이 표시가 안 돼요. 끝난 것만 표시돼요. 그 완료잖아요. 이해되시죠? 결과는요. 행위 표시돼요. 근데 결과를 표시 안 해요. 근데 웃긴 게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상태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상태를 안 써줘요. 아까도 뭐였다? window broken이라고 나왔죠. 창문이 깨졌대요. 누군가 창문을 깼대요. 그럼 그 창문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걸 나눠서 계속 이런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용법을 기계적으로 외워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시험은 그렇게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의미를 전달할 때 그게 문법적으로 뭔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의미만 전달하잖아요. 그 상태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상태가 안 돼 있는데 문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동사들 잘 보세요. 자, 존재동사, 비동사요. 원래 계속 의미, 일회성 동사, 수식 부사와 결합 시 계속되는 기간이 부사와 상응하는 의미 정도의 기간으로 분할되어 짧은 기간 체류로 표시된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경험 뭐 여기 have been there twice 돼 있는데 여기 보면 B잖아요. B인데 B니까 그냥 상태니까 어떻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존재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횟수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도 가능하죠. have been there for 10 years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상태 동사는 그러니까 경험과 계속이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해드렸던 말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요. 자, 근데 이제 그 동작 동사 뭐냐면 일시적, 그 다음에 일시적 동작 동사 중 일회성 종료예요.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죠? 그 다음에 반복 불가능일 땐 완료예요. 또는 결과예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같은 얘기 제가 계속 반복해드려요. 완료는 뭐냐면요. 앞에 원인행위였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 어떤 행위가 있어요? 출발 행위가 있어야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출발 행위 표시 안 해요. 오는 행위, 오는 것이 끝났다라고만 표시하죠. 그 동작 강조예요. 이 결과는 뭐예요? 원인 행위만 표시해요. 결과가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원인 행위가 있으면 그 결과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라고요. 구별해내기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반복 가능 행위는요. 경험이나 계속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반복 가능이니까 일시적이면서 일회성인데 반복 가능한 거죠. 그쵸? 일시적이며 일회성인데 반복 가능한 거예요. 여기 반복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 원래 진행형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경험 가능하겠죠? 일회성이니까 몇 번 몇 번 몇 번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적 동작 동사는요. 계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거에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동사 특성에 맞는 부사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너타빈 이제 뭐냐면요. 롱맨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past perfect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게 세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용법 없어요. 여길 갖다 용법을 확 정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거나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이 상태겠죠. 이 경우는요 뭐냐면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 두 개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 문장 길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원어민들은 사회적 법칙으로 봤을 때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결과가 당연한 거 있죠. 누가 창문을 깼어요. 그럼 지금 창문 구멍 나 있겠죠. 제가 저쪽에서 수동태 설명할 때 그거 보시면 적어 나오죠. 저쪽에서 줬으면 난 받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He gave me a book 이러면은 그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He gave 그가 줘서 me get a book이거나 아니면 me have a book 이런 관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쪽에다 줬으니까 내가 가진 게 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He gave me a book을 봤을 때 그럼 he gave me have a book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다 gave 했으니까 줬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받았겠죠. 계시겠죠. 뭐 계시하면 노력해서 갖는다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receive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have라 그러든지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 줬으니까 내가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두 개 다 표시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한쪽만 표시해서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책을 줬는데 근데 이쪽 사람이 그러면 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 못 받았는데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책을 줬으니까 너는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논리적으로 맞는데 입 아프죠. 그쵸? 여기도 똑같아요. 뭐냐면 당연한 결과니까
그걸 써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게 완료예요. 자, 또 하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과거 시제 행위만 강조하면 경험이고요. 현재 시제 결과죠.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그 현재를 강조하면 결과예요. 근데 결과는 당연한 거라서 안 써줘요. 자, 그래서 경험은요, 또 하나. 경험은 상태 동사가 가능해. 아까 여기 이거 상태 동사, 이 비동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완료는요, 상태 동사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완료는 원인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결과 행위를 표시해야 돼요. 그 결과 행위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 동작을 끝내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걸 못해요. 자, 이제 쥐떼가 몰려오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과거에 발생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경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속이에요. 이거 보면 이렇게 돼요. 과거 시제, 과거 진행 시제, 현재 시제 세 개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럼 문장도 길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이라는 용법이 아니라 계속적 의미를 가지는 이 용법? 계속적 용법 아니 계속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된다? 뭐 그런 거? 결과도 어떻게 보면 반은 그렇죠. 자, 또 하나. 과거에 발생한 건 맞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콕 찍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거나 기억이 안 나. 내가 13살 때였는지 20살 때였는지 하여튼간 뭐 10년 안에 이게 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에이 설마 기억이 안 나. 막 치매야. 치매. 일시적 기억상실. 20살부터 30살까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안 나니까 21살 때인지 2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20대 때인 것 같은데 야, 내 인생에 진짜 이런 꼴 처음 당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쵸? 내 살다 보니까 이런 꼴을 당하네. 그럼 그거. 아,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야, 내 인생에서 뭐 이런 건 처음이야. 아니면 내 인생에서, 야, 내가 언제 이거 옛날에 당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뭐 이런 거. 그때 경험을 표시할 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시간 범위를 설정하는 서술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어가 해놓은 것이 뒤 동사의 의미예요. 이 뒤 뒤가 있죠. 뒤 동사의 의미고, 그걸 하기 시작한 때가 have와 사이이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시점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단 요 사이예요. 왜? 경험과 결과는 여기와 여기 사이예요. 현재와 내가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그 사이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요 사이에 있다가 요 시점까지 시작된 게 뭘까요? 계속하고 계속이겠죠. 계속. 그쵸? 계속이겠죠. 자, 그 다음 계속이거나 완료 시점도 되긴 돼요. 하는 시점이. 그쵸?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본질은 과거의 어떤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시간의 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그 시간의 폭보다 줄이려면 그냥 과거를 쓰면 되지 완료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경험. He has once visited Korea 돼 있는데 뭐 이거 뭐 그냥 이게 뭐예요? has와 ed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살아생전이겠죠. 그 희라는 사람 보고 나서 걔 살아생전에 이거죠. 지금하고 ed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에요. once visit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일회성이고 반복 가능하죠. 그쵸? 그럼 경험이겠죠. 결과는요. I have 바로카예요. has와 사이인데 이 t는 어떤 시점이라 그랬죠? 이 사람 내가 태어난 시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내가 이 차를 샀대요. 그럼 여기는 visit 해갖고 한 번 딱 끝났어요. 행위로 끝나고 결과가 뭐 있어요? 없어요. bought 했어요. bought 했으니까 뭐예요? 차를 샀어요. 그럼 지금 갖고 있겠네요. 이 have 자체가 뭘 표시한다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니까 뭐예요? 샀는데 그 뒤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이것만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사갖고 지금 갖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돼요. 그쵸? 그쵸? 자, 계속은요. 이 동사 자체가 뭐예요? 계속적 동사예요. 근데 여기 he has worked죠? she has worked 인데 worked there 돼 있는데 when 돼 있죠? 이게 t 시점이겠죠? 원래는 she has worked 그러면 태어나자부터 이랬겠죠. 근데 t 시점을 when으로 잡아줬네요. When she was 7 years old 돼 있으니까 뭐예요? 7살 때부터 이 when이 t 시점과 동시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기는 왜 이거를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시면 by가 있었는데 봐보세요. has와 to 사이에 그 태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by라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를 언제 했지 하고 지금이에요.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올라가 언제 샀지 하고 보니 to 하는 시점보다는 안쪽에 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샀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전인데 쭉 가다 보니까 언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쭉 가서 보니까 내가 태어난 시점보다 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알아요. 자 계속 그리고 완료는 뭐예요? Has just come. 그건 뭐예요? 일시적 반복 불가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오려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다시 와야죠. 그쵸? 가야지만 오잖아요. 저쪽에서는 뭐예요? 출발해야지 오는 거죠. 그쵸? 여기는 뭐예요? 결과인데 결과인 동작 그거 반복 불가한 동작 자체만 종료되는 걸 강조해요. 결과는 뭐라고요? 여기는 원인 행위인 산 행위를 표시하는데 결과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행위 차를 샀으니까 별다른 거 없으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돌아왔다. 뭐야? 왔다는 거죠. 그럼 그 저쪽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출발 행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쵸?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기준점이에요. 제가 딴 데서도 설명드렸지만 기준점 화자의 기준점이에요. 그럼 화자의 기준점은 뭘까요? 화자가 발언하는 시점이에요. 발언하는 시점은 지금 봐보세요. 제가 이 히라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걔가 has 지금 있죠. 그러면 has와 여기 ed 또는 ent 발음 나는 데가 있겠죠. the 또는 en 발음 나는 데가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 쭉 뒤로 얘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방문했는데 그럼 방문했는 거를 딱 갖고 있다 뭐냐면 과거로 내가 언제 방문했지 하고 현재에서 과거로 쭉 가봐요. 그쵸? 바이 하는 것도 지금 산 게 아니라 과거니까 뒤쪽 내가 언제 샀지 가봐요. 만약 일을 해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일을 했는데 언제부터 일을 했지?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일을 했지? 과거로 가보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 그럼 언제부터 내가 아팠지? 그쵸? 왔는데 그럼 언제 왔지라고 바로 왔네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잘 보면은 이 완료란에 여기 종착점 봐보세요. just now already by this time 예약 자체 잘 보시면 현재와 굉장히 가깝게 돼 있어요. 그쵸? 현재와 굉장히 가깝게 돼 있어요. 이 서술어 자체가 현재와 가깝다고요. 근데 또 하나 기간을 봐보세요. for나 during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기간 동안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만약에 worked나 study라고 봤을 때 이 여기에 있는 그 화자나 아니면 얘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 사고래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했더라 과거로 쭉 가갖고 내가 5살부터 했구나. 여기가 똑같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요. 아까 바이였었잖아요. 내가 지금 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차를 언제 샀지? 하고 과거로 가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차를 사서 지금도 갖고 있네라고 사고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차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언제 샀지 하고 과거로 가봐요. 이게 원어민들 사고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has와 여기 studied나 아니면 저기 worked를 보면 has 보는 순간 가만히 있다가 worked 하는 순간 work
하는 순간 아 일을 했구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 지금도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언제부터 일을 했지 하고 가보면 하는 그 순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이렇게 사고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험은 ever, once, before, 그 다음에 seldom 이렇게 되는데 이 경험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현재서부터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5번 이런 거 내가 영화를 한 5번 본 것 같아.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영화 5번 봤어 이거겠죠. 그쵸? 나 내가 이런 나 영화 한 5번 봤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5번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을 때 5번을 봤지 하고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사고가 완전히 반대예요. 한국 사람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리 시점을 봐보세요. 출발점이에요. 계속이면 출발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출발점이 아까 여기 뭐였어요? when이죠. 이게 whe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와, 그 여자는 지금도 그런데 has와 to 사이가 시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인데 to 하는 순간 아, 그 사이에서 work 하는 순간 아, 일을 했구나. 근데 to 했는데 when 나오면 뭐예요? 이 ed 시점인 to 시점과 when 시점이 동일인 여기 시작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봤을 때 이거예요. she has worked 그랬어요. 그럼 has 듣는 순간 아 지금 그렇구나. has worked 듣는 순간 아 그러면 그 뒤에 worked 했으니까 아 그 전부터 he 다음에 has가 가깝고 그 다음에 work가 가깝고 to가 더 멀잖아요. 제가 앞부분 설명드렸죠. he has는 현재 가깝고요. work는 뭐예요? has와 work 둘 다 현재죠? 그쵸? 근데 to는 뭐예요? 과거죠? 완료됐다는 의미는 지금서부터 과거로 쭉 돌아가서 봤을 때 되는 시점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얘 입장에서는 나 지금 쉬 입장에서요. 쉬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쉬나 he 입장에서 봤을 때 아프다고 봤을 때만 he has been ill 이랬을 땐 얘 지금도 아픈데 언제부터 아팠지? 언제부터 아팠더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 아프기 시작한 데가 여기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 다 하고 나서 그는 여기서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갔다 이건 문장 다 읽어야죠. 다 들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안 한다고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She has worked. She has worked 하는 순간 has와 work 나오는 순간 얘가 완료 쓰는구나 알아야 되고 하는 순간 지금도 그런데 계속 이랬구나. there when 그러면 when 시점이 to 시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데 언제 일회성 행위를 했었지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ed 시점까지. 지금서부터 ed 시점까지 돌아가 보는 거 그게 뭐예요? 경험 결과 완료예요. 언제부터 이 행위를 했었지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걸 했었지 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부터였더라? 3월 1일인가? 2월 4일인가? 12월 5일이었나? 언제지 하고 언제 시작했지 하고 찾아가는 그거 거기가 ed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뭐예요? 행위 시점을 찾거나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위 시점만 찾았어요. 뭐였으니까? 경험과 결과가 있었으니까. 행위 시점을 찾으면서 뭐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고 나서 계속적 동사 쪽으로 확대되면서 언제부터 했지라고 출발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 행위인 경우도 보면 뭐냐면 조금 더 발달해서 이런 경험 결과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에 3-4번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만약에 그 계속 같은 경우도 아무렇게나 출발점이나 기간 설정 안 해주면 태어나자부터 한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제 그럼 읽어요. 완료의 기본 용법은 경험과 결과이다.
구분하는 법은 동사의 반복 가능성이다. 그래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는 행위 특성에 맞는 부사가 표현된다. 이거 이제 잔대가리 굴리는 방법이에요. 시험에서. 자, 경험은 복문이에요. 해봐서 현재 그 경험을 기억하여 알고 있다. 갖고 있다. have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거였어요. have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억해서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도 했죠. 지식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추억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도 have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경험은 뭐예요? 동작 동사 가능해요. 어떤 동사? 일시적 행위 동사, 일회성 행위 동사, 반복 가능 동사. 특히 회수 지정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상태 동사 가능해요. 이 회수 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해요. 가능한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결과 표시 서술어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상태 동사. I have been there twice. 자, 원래 be는 계속 존재는 상태잖아요. 상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횟수분사의 수식을 받아서 있는 기간이 분할되면서 두 번 있었던 경험이 이미 끝났다. en이 en, have, en. 요 have와 en 사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여기 뒤에 출발점이나 기간 설정을 안 해주니까 뭐예요? 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there twice 두 번 있었다는 거야. be there twice. 시제는 얘네가 표시해주고 있잖아요. have, en이 기간을 설정하면서 시제 설정하니까 그냥 원형을 쓰면서 en, 그쵸? be there twice. have, en 기간 동안에 be there 의미만 전달해요. be there 거기 있었던 게 twice 두 번이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have는 experience겠고 뭐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There was there twice예요. 내가 거기 두 번 있었다는 걸 내가 기억을 갔다 와서 경험을 통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도 보면 I have been to the station to see Mr. Kim off day인데 뭐냐면 그대로 해석하면 모르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be to 그쵸? be to the station 있다가 도달한 데가 station인데 그 뒤에 뭐 했다고요? 있다가 도달한 데가 station이라며요. 그런데 그 to니까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C도 내가 하고요. B도 내가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있다가 have en이니까 이 기간 동안은 모르겠고 언제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be to station 스테이션에 갔어요. 그리고 to는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C도 I가 하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봐요. 뭘 봐요? 미스터 김이 off예요. 떠나가는 걸 보죠. 그쵸? 내가 본 게 뭐예요? 본 게 미스터 김이 off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ee off는 배웅하다. 뭐라 그래? 그 뭐 떠나가는 거 이렇게 그 환송식? 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본 게 뭐예요? 미스터 김이 주어고요. 어프가 서술어예요. 그쵸? 미스터 김이 떠나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I have been to New York twice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뭐예요? I have be 그쵸? have be 서술어 두 개예요. en하고 t나 뭐 being 하는 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저기 완료를 얘기하는구나 보면서 그 뭐지? be to New York이죠. be to New York 그쵸? 이따가 이동해 갖고 도달한 데가 뉴욕인데 twice 두 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작 동사 뭐 물리적으로 결과물이 안 나오면 뭐 필요 없어요. 자, have you ever seen a giraffe 돼 있는데 동작 동사 경험 seen forget이고요. met on before we haven't met on before 돼 있고 he has once visited Korea 돼 있고 how often have you visited Japan 돼 있는데 이것도 뭐 ever, never, 뭐 once, often이라고 돼 있는데 봤잖아요. 그쵸? 봤죠? 반복 가능하죠? 이거 그쵸? ever, never forget 돼 있고 never 이건 아예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고 만약에 문법 문제 물으면 ever, never 이거 딱 보면 이거 썼다라는 게 다음 주에 용법이 틀린 거죠. 근데 거기 지문을 여기 예를 들면 반복 가능인데 반복 불가능한 동사를 써놓고서 네이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둘 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를 낼 때도 정확하게 구분되는 문제를 내지 애매한 거 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hat 자체가 what I should do 있죠? what I should do. what I will do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앞에 서술에 따라서 의문사인 경우도 있고 관계 대명사인 경우도 있어요. 동일한 모양인데 서술어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확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낼 때는 그렇게 두 개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건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두 개가 그냥 뭉쳐서 막 쓰기도 뭐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뭘까요? How often 했을 때 have하고 사이에 네가 뭐 했다는 거예요? You visit 있죠? 여기 원형처럼 생각하세요. 그 의미만 전달한다고 생각하세요. have 사이,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you visit이라는 동작을 얼마나 자주,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have 사이니까 네 평생 동안 몇 번, 그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결과는 중문이에요. 근데 중문인데 뭐라고요? 뒤에 문장이 없어요. 자, 현재 이거 뭐 물리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는 이게 결과, 상태가 남음. 자, 과거의 일시적 동작, 행위예요. 일시적 동작, 행위고 일회성이며 반복 불가예요. 잘 알아두세요. 반복 불가예요. 원인 행위로 발생한 결과의 상태를 강조한다 이거요. 그리고 중문이에요. 자, 원인 행위는 행위 동사만 돼요.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원인 행위는 행위 동사만 되고요. 그것도 일시적 행위 동사, 일회성 행위 동사, 반복 불가능 동사만 돼요. 그 원인 행위는 상태 동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는데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무슨 뭐 불인정 부작위범 아니 모르시죠? 그 뭐 원인 행위가 상태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이 뭐 행동한 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고 자 원인 행위가 상태 동사는 안 돼요. 자 반복 불가여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그 경험과 결과이고 경험은 동문이고요. 결과는 중문 상태로 원래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상태 동사를 경험에 썼죠. 그런데 상태 동사 경험에 결과에는 못 써요. 그 다음에 반복 불가예요. 결과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은 반복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결과 표시 문장을 쓰지 않아요. 당연하게 표시 안 해줘. 이게 브라보트 원리, 그러니까 그 간략화 원리예요. 자, 과거 원인 행위만 PP로 표시되고요. 결과 상태는 당연한 거라서 표시 안 돼요. 자, 결과 표시인 현재 시제 문장.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중문으로 표시된다 그랬어요? 원인 행위가 있으면 결과가 행위가 있으면 원인 행위는 과거일 거고요. 결과 행위는 현재일 거예요. 그 두 문장을 합쳐놓은 게 지금 완료로 표시된 이 결과란 말이에요. 아까 롱맨에서 얘기했던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끝나는데 그것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줄 때. 라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문장이 두 개여야 되잖아요. 그 중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 표시가 너무 당연하니까 창문이 깨졌다며요. 그럼 거기 have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someone has broken window 돼 있는데 뭐냐면 이 has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has 이 사이에 broke window라는 동작을 했구나 그러면 이 동사 자체에서 이 유리창을 깼으니까 그 결과가 has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응? 이 has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자인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걔 그 여자의
내가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lost her bag이야. 그 여자 백 잊어버렸어 이거잖아요. 그쵸? 또 내가 인식하기로는 has grown up, grown on 요 사이에서 grow up 막 컸어 이거죠? 시작된 거는 이 여기 on이겠죠? 이 on은 아무것도 표시 안 되어 있는 걸 봐서 얘가 태어난 때부터일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결과 표시는 현재 시제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해서 표시 안 되어 있는 결과는 원인 행위로 인해 한 번 목표에 도달하면 반복이 안 되고 당연한 상황임을 표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완료용법은 종료 행위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행위 다음에 나오는 거 결과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사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결과와 완료는 부사로 구별된다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문장을 보면서 꼼수 부리는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 결과는 이 완료용법에 한국에서 쓰는 그 결과는요 원인 행위만 표시해요. 그리고 그 원인 행위 동작에 의한 정형화된 결과 아까 창문을 깼으면 지금도 구멍이 뻥 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표시하는 문장이 없어요. 자 완료는요 원인 행위는 표시가 안 돼요. 그 결과 행위 자체만 강조해요. 이게 뭔 소린가요? 결과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만 표시했는데 그 결과는 당연하니까 안 써준 거고요. 완료는 뭐냐면요. 원인 행위를 표시 안 하고요. 그 결과의 행위 자체만 표시해요. 이해 안 되셔도 돼요. 문법 문제 기계적으로 풀으셔도 되니까. 뭐 한국 사람도 뭐 한국 문법 풀 때 기계적으로 풀잖아요. 이해를 일단 하시면 좋은데 구별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황당한 거예요. 결과와 완료가 여기 보시면 결과 중문 원인 행위 동작으로 발생한 결과인 상태 강조. 완료는 뭐야? 동작 자체의 완료 강조예요. 이건 뭐냐면 원인 행위만 표시하고 상태는 표시 안 했는데 표시 안 해준 상태,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요. 완료는 뭐냐면요. 그 전에 동작 여기 보면 뭐 come 같은 거 있을 거예요. come 이거요. spring has come이나 뭐 he has come 그랬을 때 왔다니까 저쪽에서 오는 동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출발 동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표시 안 돼 있어요. 그거 안 돼 있고 뭐예요? 지금 끝난 동작 come이라는 거 이 동작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강조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근데 실제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그 사실은 막 섞여 쓰여요. 봐보세요. 결과에 갖고 완료와 뚜렷이 구분이 될 자가 어디가 있는 거야. 자, 필요는 없지만 그 행위에 의한 결과적 상태를 강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문에서 이미 갖고, 부서졌고, 발견했고, 샀고, 잃어버렸으면 또다시 발견하고, 가고, 찾고, 사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반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그쵸?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반복할 수 없으니까 경험하고 구별이 돼요. 그런데 여긴 뭐냐면 결과는 뭐라고요? 원인 행위만 표시하고요. 완료는 뭐예요? 결과에 나오는 동작. 그러니까 원인 행위 표시가 안 되고 결과 동작만 표시해요. 왔다라 그러는. 걔 왔어.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 걸어왔어. 그 전 행위가 표시가 안 된다고요. 이 완료는. 이런 걸 왜 해요? 그쵸. 웃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I have a bottle car요. 보면 이런 거죠. I have a car and I bought a car. 보시면 여기 주어로부터 여기 가깝죠. 시간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샀다. 이거는 또 과거잖아. 이건 현재고 이건 또 주어 쪽에서 더 멀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더 과거이거나 더 미래일 텐데 여기는 과거겠죠. 여기도 보면 someone has broken the window 돼 있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깼다. 그래서 현재 창문이 깨져 있다. 당연히 안 써주는. 뭐 저도 이렇게 써놨는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someone 어떤 애가 있는데 has 이걸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화자인 제가 인식하건대 이게 좋아요. 인식하건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broken the window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has는 뭐예요? 화자인 제가 인식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자인 제가 인식한다고요. 경험은 얘가 써만이 하지만요. 그 써만이 한 그 경험을 제가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걸 이 has는 이 화자인 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지한 게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she 제 있잖아요. has 제가 인지한 게 뭐냐면요. lost her bag 그 과거에 그 백을 잊어버렸대요. 이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백을 잊어버렸네.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바보네 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 지금 없어요 라고 얘기할 거야?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She has 하는 순간 has가 나오는 순간 물건을 어떤 소유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 뒤에 he has 다음에 바로 물건이 나오면 소유한다는 뜻이겠죠. He has lost 하면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She has 내가 인지하는 건 뭐냐면 lost 그 여자 잊어버렸어. her bag이겠죠.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he should have been there. He should have been there.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she 그 여자를 상대로 놓고 should 이건 제가 추측한다 그랬잖아요. have been there이니까 뭐예요? 단문이니까 have been이 단문이니까 have been은 뭐예요? 과거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근데 she라는 상대를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she 그 여자 있잖아. she 걔라는 애 should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죠. 난 이제 가정법 쓸 거야. 라는 should 내가 추측하건데 has been 누가 있는 거예요? she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인지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인지요. 안다는 얘기예요. 화자가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should have been there 이렇게 돼 갖고 그냥 should have pp 해 갖고 뭐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느낌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투부정사의 그 화면 뺀질뺀질한 거 그 투부정사의 그 두 번째 편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가정법을 봐보세요. 자, 그래서 he has gone to America. 자, 이것도 봐보세요. he, 걔 있잖아. has. 내가 인지한 게 뭐냐면 go라는 행위를 해서 en 끝났어요. 그쵸? 언제요? has any니까 뭐예요? 걔가 살아있는 동안에 go to America라는 행위를 했다는 걸 has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자인 제가. 그쵸? 갔으니까 여기 못 올 거 아니에요. 또 와야죠. 갔다가 다시 와야죠. 자, 그 다음. 자, 현재 원래 파생용법 완료와 계속 근데 이제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완료는 뭐예요? 복문이에요. 시작행위 표시 안 해요. 결과 표시 동작 동사만 pp로 표시해요. 완료는 얘도 왜 그러냐면 완료 결과에서 왔기 때문에 뭐 어떨까요? 결과에서 왔으니까 동작 동사만 가능해요. 동작 동사만 가능해요. 상태 동사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동작만을 끝냈다는 의미고 그 동작이 끝났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반복 불가이므로 경험과 구별된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결과용법은 중문이고 원인 행위만 pp로 표시되고 결과 표시는 당연한 상태라 표시 안 된다. 즉 결과 표시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동사 he has just come back home. 그럼 여기 잘 보시면 걔 있잖아. 내가 인식하건데 뭐죠? just come back. just come back.
home. 이거 그냥 의미만 전달하잖아요. come back home. 그쵸? 그 다음에 he has that, he came back home. 뭐 이런 건데, 그쵸? 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험한 게 뭐 이런 거잖아요. 돌아왔다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완료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문법적으로 보면 게 이거죠. 어디 가서 뭐 just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료 already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come, came, come이면 여기 뭐 그렇겠지만 이 사이에 come이라는 동작을 했어요. 그냥 그거예요. 시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동작을 했어요. 근데 왜요? 아, 과거, 과거 진행형, 현재 그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쓰거나 막 두 개 이상을 써야 되니까 그거 쓰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 타동사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finish 여기 보시면 이 t 하는 시점이 여기는 이 애프터일까요? 여기 begin to도 있죠. 시작해서 하게 한 게 시작해서 한게 네, 그 홈워크 숙제인데 이 뒤에 해가 꼭 끝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시작형이 생략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finish라 그랬으니까 어, 그 시작한 행위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내가 숙제를 시작해서 began to do 했는데 끝나는 게 finish 끝낸 것이 ed 방금 just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뭐 I have already는 뭐 finished 여기도 already done finished 여기 다 이거는 already yet 자체는 완료와 연결되어 있다. 되게 완료는 뭐예요? 아까 제가 여기 그 도표 그렸을 때 거의 그 현재랑 가깝죠. 그쵸? 그래서 이걸 또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또 하는데요. 그런 거 괜히 또 알아봤자 별로 소용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봐보세요. 계속은 동작이에요. 행위예요. 동사 중에 반복 가능한 일회성 동사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 동사 두 개 가능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상태 동사도 가능해요. 자, 차이점은요. 계속은 상태 동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와 완료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시적 일회성 동사가 아니고 계속적 동사라는 거에서 경험과 결과 완료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막 엉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쵸?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과거의 일정 시점부터 그랬고, 또한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제대로 표현하려면 우리나라 말실 때 현재 완료는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은 존재 동사 안 되고 상태 동사 안 되죠. 그럼 현재는 어때요? 상태 동사 되고 계속적 동사 되죠. 그러면 세 개 시제를 선택적으로 써줘야 돼. 세 개를 다 써주거나 아니면 그게 상태 동사인지 동작 동사인지에 따라서 세 개를 다 써주거나 두 개만 써주거나. 그쵸? 그런데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로 줄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경험은 과거와 현재. 기억한다는, 현재는 기억한다는 거죠. 또는 과거만. 결과는 과거와 현재. 과거의 어떤 거요? 동작 동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상태. 완료는 과거만. 동작 동사. 끝난 거. 왜 그러냐면 she has come 했을 때 벌써 그거는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she has come 자체에서 과거 표시 부사를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전제되는 그 시간 설정이 has와 사이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딱 찍질 못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완료는 과거만. 계속은 어때요? 과거, 과거 진행, 현재를 각각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ve, pp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그 동사가 이런 거 경험, 결과, 완료, 계속이겠죠. 이 용법이라기보다는 그, 그 동사 특성에 따른 그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구별이 안 되겠지만
원어민은 그 동사를 딱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studied, worked 그러면 그건 구분되잖아요. 아 계속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나눠서 쓴다는 건 뭘까요? 이 동사 자체가 쓰이는 특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사만 딱 듣고선 그 의미를 파악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과거, 과거 진행, 현재, 현재 진행 이게 네 개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네 개 써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로 쓰면 되죠. 그쵸? 한꺼번에 묶어서 썼잖아요. 여기 뭐 제가 뭐 존재 상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읽어보세요. 그냥.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네 번을 써줘야 돼요. 하나, 계속되는 시간 설정 범위 안에서의 계속되는 행위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완료를 사용한다. 상태 동사 계속, 현재 완료, have pp, I have none, 여기 돼 있을 때 none 해갖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since 출발점만 얘기했어요. 상태 계속. n 시점이 since겠죠. 그 다음에 지금도 알고 있고 I have. 그쵸? 나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 내가 주어니까 내가 알면서 인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 her, 그 여자를 이 n 하는 동안 쭉 알고 있었는데 이 n 시점이 어디야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knowing은 왜 이게 안 되냐면 행위 인식을 반복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써요? 이게 더 짧은데. 그쵸? 이거보다 이게 짧잖아요. 그쵸? 이때 이 아는 거 행위를 딱 했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쵸? 그 의미가 지금 사실 뭐 여기 계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거 인식이잖아요. 그러면 알고 이게 아니거든요. 얘를 한번 딱 알고 나서 치매가 아니라 한번 딱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러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느낌이 약간 아까 유리창은 깨갖고 깨진 상태가 눈에 보이지만 얘가 치매가 아니라 한번 딱 알면 그 뒤에 아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쵸? 음, 일단은 다 하고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그래서 he has been ill since last Friday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has en 요 사이에 라고 그랬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태어나서부터 아픈 건데 ill, be ill, 아픈 동작을 했는데 since 나오는 순간 en 시점이 last Friday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she has 현재 has en이면서 기간 설정하고 있고 be ill 자체가 아, 그 동작을 뭐 했는지 행위를 뭐 했는지를 표시해주고 있고 en하고 since가 동시점이라고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얘랑 여기 보면 they have been married 돼 있는데 for 5 years 돼 있는데 여기는 has en이 for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have와 en 시점 여기를 다 for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출발점과 끝점을 다. 자, 동작의 계속. 현재 완료는 have been ing 돼 있다. 근데 계속적 동사는 여기 보면 she has worked there. She was 7 years old. 근데 여기는 보면 시점이 when 시점과 동일한 거예요, 그냥. 그쵸? 그렇죠? 음. She has work 하는 순간 has work 동사가 두 개 나왔단 말이야. 동사 두 개 딱 나오는 순간 이걸 딱 듣는 순간 완료 쓰는구나라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하는 순간이 시작된 점이구나 알아야 되고요. when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시점이겠죠? 시작된 시점일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She has 하는 순간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뒤에 타동사로서 뭘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갈까? 근데 뒤에 다시 work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완료네 라고 아셔야 되고 work 하는 순간 이게 얘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has 하는 순간 has work 하는 순간
여태까지 일을 했구나. 의미가 전달 오는구나. 트 하는 순간 아 그게 태어나서부터겠구나. 라고 간 다음에 there 해갖고 장소는 거기구나. when 하는 순간 아 태어나서부터 일을 한 게 아니구나. 언제부터지? 그러면 she was 7 years old. 7살 때부터구나. 이렇게 단어 하나씩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he has studied 있는데 studied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has 여기서는 가지다 아니다 두 개 구분하고 study 아 얘가 공부를 쭉 해왔구나. ed 아 여기가 태어나서부터 했나 보구나. English에서 대상은 영어겠구나. for 나오는 순간 아이고 태어나서부터가 아니구나. 10 years 그럼 지금부터 과거로 쭉 가갖고 10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has been studying English for 해갖고 여기도 똑같죠? has, en, be, ing 돼 있는데 그 사이 한 동작은 study라는 거고요. I have lived here since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 일시적 동사는 진행형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불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렇지만 반복되는 걸 얘기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인가요? 여긴가요? 여긴가? 여긴가요? 어딘가요? 자, 여기인가 봐요. 자, 현재 완료형과 함께 쓸 수 없는 라고 당연하겠죠. 현재 완료의 본질은 과거의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는 시간의 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시간의 폭보다 줄이려면 그냥 과거를 쓰면 되지 완료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 ago, last, just now 등 시간의 부사 구하는 현재 완료는 쓸 수 없다. 근데 현재 완료가 쓰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뭐였어요? 가정법이었을 때죠. 가정법. yesterday 막 썼잖아요. as if 쓸 때 막 가정법. 그 다음에 I hope to have pp 막 그런 거 쓸 때 가정법인데 I hope to have pp 썼는데 yesterday 썼잖아요. 가정법 봐보세요. 자, 그래서 어고는 현재에서 보아 전에라는 구체적인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과거 시제에 쓰임이 현재 완료 쓸 수 없다. 이건 뭐 just now도 똑같고 at this moment이니까 현재 진행이나 과거에 쓰일 수 있으나 현재 완료는 쓸 수 없다.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되죠. when 언제라는 특정 시점을 묻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 쓰일 수 없다. 근데 이거 아까 이 when 시점 안에서 이렇게 되면 배보다 어디 갔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데 이 when이 출발점일 땐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어민적 사고에서 봤을 땐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그랬지? 라고서 언제부터지 when 아까 그랬죠? when she was 7 years old 했을 때 그 when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have pp는 뭐다? 시간 설정을 해놓은 거다. 그 다음 have는 뭐다? 주어 입장에서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동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hav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를 상대로 해갖고 동작을 하는 거죠. 구체적 동사를 그 명사에다 행위를 가하는 건데 have 다음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have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약속한 게 완료를 쓸 거라는 거고 트 발음 나는 거 트나 드가 발음 나는 건 뭐다? 그 행위를 하는 시간 설정에 현재서부터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서부터 봤을 때는 끝점이지만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시작된 점이라는 거죠. 트 발음이. 그 다음에 트 되는 시점은 뒤에서 그 부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종류별로 다르게 각각 그렇게 잡아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have pp 사이에 나오는 have 사이에 나오는 그 동사가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게 있고 행위가 아니라 결과 중시하는 게 있고 계속되는 게 있고 행위의 그 동사의 특성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have는 뭐라고요? has는 주어가 인식하고 있다 그랬죠. have는 제가 그랬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책을 읽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이디어나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것도 갖고 있는 것도 have로 쓰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거를 갖고 있는 거 다 have로 쓴다고요. 근데 그 have를 갖고 있는 게 읽으면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란 말이에요. 저 화자예요. 예. 왜 그러냐면 she라고 놓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여자는 그 시간 설정 내에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화자인 나는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have라는 것 자체가 무슨 거냐면 저 여자가 어딨지? 여기 보면 she has been ill since last Friday라고 제가 말해요. 그러면 말을 하면서 바로 알아요? 아니죠. 제가 이 여자가 he has been ill since last Friday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읽으면서 아는 거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여자가 저번 주기 지난 금요일서부터 아팠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하기 전 제가 알아야 되죠. 그거가 ha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has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has, en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 여자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거죠. 알고 내가 정보를 갖기로는 이런 뜻이에요. 갖기로는 비니어 아팠는데 끝난 점이 여기인데 끝난 점이 여기니까 태어나서부터 아픈 건가 봤더니 아니야. 시작된 데는 지난 금요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음, 말하실 때 좀 편해요. 원어민처럼 그렇게 아예 살아갖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저도 사실 한국말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고 쓰거든요. 되게 그냥 문법 모르고 그냥 의사를 막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